저에게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신 이 기회와 또 첫 책을 내주신 청색 종이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오늘은 저로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코로나라서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소설가로서 정말 인정받고 또 앞으로 쭉 써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힘을 받아서 더 다짐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실전 모국어랑 매일 죽고 싶다던 복만 씨에게 이 두 편을 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두 편만 수록을 하기로 했었다가 제가 아무래도 책이 이번이 첫 책이다 보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문예지에 발표했던 소설들을 모아서 첫 책을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첫 책을 아주 훌륭하게 엮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전 모국어는 주로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2편은 남자들의 심리를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6편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출판사만 섭외가 되면 언제든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저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냈거든요. 이번 소설에서는. 다음 소설에서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약간 네, 제가 쓴 소설들이 거의 한국의 배경인데 실전 모국어는 배경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좋습니다. 이런 광고면 괜찮죠? 오빠의 영향이신가요? 스피치 강사님?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을 갔었고 미국을 실제로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주재원으로 3년 정도 가 있는 동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인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한 10사람의 모습이 모자이크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모습도 물론 들어있고 그때 느꼈던 것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한 편의 소설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실전 모국어라고 소설집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뭐 어학책이냐 이게 소설책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읽으신 분들이 거의 다 너무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왜 이렇게 무섭냐고. 약간 긴장감이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 소설에는 피나 뭐 귀신 같은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곡성의 느낌이었다. 영화 곡성의 느낌 같이 약간 반전이 있고 약간 스릴러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제가 화분이라는 것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내면에 어떤 추악한 것을 숨기고 있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무렇지 않지 않은 그런 나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무섭다고 한 게 아니라 화분이 무섭다고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 얼굴을 하고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그것들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저의 어떤 개인 경험이 좀 녹아들어 있는 건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군인 생활 꽤 오래 했고 제가 관사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모두 되게 교양이 있으신 분들인데 교양이 있어 보이시군요. 지금 네.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처음에 이렇게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고 다가갔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아 정말 화분 같다. 사람은 정말 화분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짖는 개나 갸르릉 소리를 내는 고양이보다 화분 같은 존재가 더 무서운 것이구나. 그게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독특하게 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좀 흔한 것을 좀 피하고 나라면 이렇게 쓰지 않고 한 번 더 꽈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좀 대표적인 작품이 마지막에 있는
매일 죽고 싶다던 복만 씨의 얘기인데, 이게 그 어떤 남편이 맨날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평균 수명 정도로 오래오래 살아요. 게다가 호상을 당해요. 그런데 그 혼자 남겨진 그 아내가 독백을 하거든요. 죽은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굉장히 순진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 반어적인,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양 있게 말하지만, 순진하게 말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에 담고 있는 것은 나의 그런 일그러진 속마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엮어내고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화분을 맨 처음에 배치하고 맨 마지막에 이 매일 죽고 싶다던 복만 씨에게를 배치시킨 이유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화분에서도 그 지렁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복만 씨에서도 지렁이가 나와요. 이게 어떤 각기 다른 이야기고 각기 다른 주인공이지만 하나의 옴니버스처럼 읽히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전공이 문해창작과인데 사실은 저는 소설은 경험이 풍부해야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잡지사 취재기자, 뭐 방송작가, 뭐 IT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쭉 경험을 쌓아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는 이제 동화 작가로 데뷔를 해요. 사실은 제가 이 책 전에는 이제 동화책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논술 교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아, 예. 그때 전공 어린 시절에는요? 네네, 아이들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은. 근데 제가 화분에서도 좀 다뤄진 얘기인데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매일 병원을 전전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심리적인 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던 동화적 세계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화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논술 교사도 포기하고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나에게 다시 소설적인 마음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이 화분이라는 소설이었고 그걸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제 책이 지금 2세까지 나왔고 이제 저희 또 3세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좀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 책이 정말 재밌는데 제가 항상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제 책을 읽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제 책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6편의 소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분이라는 작품.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는데 이 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화분이에요. 개나 고양이보다 화분을 무서워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화분을 가져와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각이라는 소설인데요. 사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된 나의 20년 전 사진이 20년 동안 서랍 안에 있다가 꺼내져 나오면서 20년 후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 클린하우스라는 소설은 현진건 문학상의 추천작으로 뽑혔었던 소설인데 환경부 직원인데 굉장히 악취를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갔더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고3 아들은 들어오지 않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악취의 근원이 무엇일지 뜻밖의 발견해내는 이야기. 네 번째 소설이 바로 실전 모국어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우수작으로 뽑아주신 소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배경이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소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발표만 한 소설인데 제가 가장 아끼는 소설이거든요. 왜 아끼냐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소설이라서. 제목이 뭐냐면 우는 소리예요. 우는 소리의 주인공은 땅끝마을에서 1000년 동안 살아온 단풍나무가 강제로 뿌리째 뽑혀서 광화문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의도치 않게 잘려나간 잔뿌리와 잎사귀들이 그 단풍나무를 찾아서 광화문까지 돌진하는 이야기예요. 각각의 화자는
뿌리, 잎사귀, 바람, 단풍나무, 검은 비 이렇게 화자가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이런 형식의 소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도 잘 아직 발견해 주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발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죽고 싶다던 복만 씨에게는 노년의 여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소설인데 읽어보시면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불행은 또 무엇인가, 아 불행에도 레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의 각자 어머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소설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분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개나 고양이보다 화분이 더 무서웠다. 개나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흔들거나 갸르릉 소리를 냈다. 화가 나면 털을 곤두세우고 눈을 치떴다. 하지만 화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 화분이 머금은 흙 속에 어떤 모양의 뿌리들이 숨어 있는지, 그 뿌리와 흙 사이에 어떤 생물체를 품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화분은 한없이 여린 얼굴을 하고 향기를 뿜어내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지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을지도 몰랐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서로 엉켜 군집 형태로 있을 수도, 여러 개의 알을 화분 속 어딘가에 촘촘히 박아 놓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화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녀는 상상했다. 그것이 속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한없이 아름답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한 화분은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 앞에 오늘 아침 화분 하나가 떨어졌다. 병원에 가기 위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녀 앞으로 화분 하나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툭 떨어졌던 것이다. 순식간에 날선 파편들로 변한 화분이 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그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화분에 대한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렸고 클로즈업된 화면처럼 선명했고 케이블 방송의 보험회사 광고처럼 지겹게 반복됐다. 하필 왜 내 앞에 그것이 떨어졌을까? 떨어진 것일까? 떨어뜨린 것일까? 그녀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낯선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가 지난주 아파트 화단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어떤 여고생의 서늘했던 눈빛도 떠올려 보았다. 그녀가 여고생 곁을 지날 때 얼굴을 찡그렸던가? 코를 움켜쥐었던가? 여고생이 그녀 뒤에다 침을 뱉었던가? 단지 무섭게 느껴져서 피해왔던 화분이 이젠 그녀 앞에 바짝 붙어있는 느낌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피하는 것이 가능했던 화분이 이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흉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파트 단지 창문들을 올려다봤다. 그러다 그녀는 흠칫 어깨를 움츠렸다. 닫혔던 창문들이 일제히 열리고 그 안에서 화분들이 쏟아져 내리는 환영들이 보였다. 감사합니다.